안녕하십니까? 부중호식 변호사입니다. 자, 어제죠. 2023년 2월 27일 집합건물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종전에 2020년 2월 4일 날 개정됐었잖아요. 그로부터 3년 만에 집합건물법이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개정되어 가지고 급하게 자료 만들어서 오늘 28일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제 국회를 통과해서요. 이게 정부로 가고 정부에서 이제 공표를 해야 됩니다. 공포한 때로부터 6개월 지나면 시행되는데 아마 3월 달에는 공포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6개월 뒤인 9월 달에 이제 집합건물법이 시행될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집합건물법은 크게 5가지 항목에서 유의미하게 개정이 이루어졌어요. 자, 그게 어떤 거냐면 간략하게 우선 말씀드리면 자, 보시는 것처럼 관리인의 의무가 늘어났습니다. 관리인 의무가 늘어났고 강화된 점. 그 다음에 관할관청의 감독권이 강화됐어요. 감독할 수 있는 항목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의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무부가 표준규약을 만들도록 이렇게 법제화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무부 표준규약을 가지고서 지역별 표준규약을 만들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상세한 이야기는 다시 들을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서면 결의의 요건이 대폭 완화되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부분 있고, 그 다음에 휴양 콘도미니엄 재건축 요 요건도 완화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도 제 경험상 유의미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5부분에 있어서 유의미한 개정이 이루어졌고요. 이 5부분을 조금 상세하게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관리인의 의무 강화가 됐다. 이게 제26조 개정이 이루어졌고요. 구체적으로는 관리인의 사무보고 대상자에 구분 소유자뿐만 아니라 점유자도 포함됐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인에게 장부, 이 회계 장부를 작성하도록 의무화시켰어요. 종전에는 이런 의무가 없었습니다. 이런 회계 장부 작성 의무가 없었는데 이번에 회계 장부도 만들어야 되고 여기에 해당되는 각종 증명자료도 5년간 보관해야만 하도록 이렇게 규정해 놨습니다. 이게 특징이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뭐 관련돼서 열람교부 대상 제외정보, 종전에 이런 제외정보가 없다 보니까 이것 가지고서 정부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안 된다, 된다, 옥신각신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여기에서 제외정보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이 제외정보 이외에는 그 이외에는 열람 교부해야 되는 것으로 규정해 놨습니다. 이렇게 법이 변경됐어요. 자, 그리고 이 공동주택이나 대규모 점포도 저 큰 집합건물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공동주택도 결국 집합건물이에요. 그리고 대규모 점포도 이게 분양됐으면 집합건물입니다. 따라서 이 집합건물인데 이 집합건물 안에 공동주택이 포함된 거란 말입니다. 대규모 점포도 포함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공동주택이나 대규모 점포인 집합건물일 경우, 이게 집합건물, 한 동짜리 집합건물일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이런 관리인의 회계장부 작성 보관 의무 이런 것들을 면제시켰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개별법이 있기 때문에. 즉 공동주택 같은 경우 집합건물인데 공동주택이다. 그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의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규모 점포인데 또 집합건물이다. 이런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관련된 규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 적용하지 않도록 이렇게 적용예외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하 사항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고요. 각각에 대해서 제가 한 테마씩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